네, 안녕하세요. 스마일드 치과 구자철 원장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구강 건강을 책임지는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임플란트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실 때 임플란트를 심으셨거나 또는 심기를 앞두고 있는 분들, 또는 내 임플란트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하지 않아야 될 행동들 3가지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임플란트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플란트 심고 나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 바로 첫 번째는 흡연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행동은 반드시 금해 주셔야 되는데요. 임플란트를 심기 시작하기 전부터 금연 기조를 꼭 꾸준히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임플란트를 심을 때 담배를 피지 않는 것 왜 중요하냐면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담배의 수많은 물질들이 혈관을 수축하기 때문에 잇몸 반응이 굉장히 저하게 되고, 특별히 뼈 이식을 많이 하고 임플란트 심으신 환자분들은 반드시 금연 기조를 처음부터 유지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금연이 갖고 있는 화학적인 성분에 의해서 혈관이 수축된다는 것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는 물리적인 자극입니다. 바로 과도한 치실을 사용한다든지 했을 때 효과적으로 플라그가 제거되기보다는 잇몸에 과도한 스크래치나 염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임플란트 심으신 환자분들한테는 과도한 치실 사용은 좀 자제하고 오히려 부드러운 치간 칫솔 또는 워터픽을 사용하도록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심고 나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임플란트 흔들림과 주의염을 꼭 관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잇몸이 붓거나 흔들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내 치아가 흔들리고 잇몸이 붓는다는 것은 그대로 알고 있지만 임플란트도 붓고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은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비전문가가 볼 때는 내가 크게 붓지 않는데, 크게 흔들리지 않는데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반드시 치과의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약간의 흔들림이 있는지 또는 붓기가 있는지 부종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 일반인들이 알기는 쉽지 않고요. 임플란트가 흔들린다, 픽스처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임플란트 상부 보철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감별하기 힘듭니다. 반드시 치과에 내원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흔들리는 임플란트를 방치했다, 어떻게 됩니까? 바로 위에 상부 보철물이 흔들려서 나사에 풀림이 있지만 그것이 과도한 힘을 받았을 때는 이너 스크류, 나사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철을 다시 해야 되겠죠. 흔들릴 때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잇몸이 붓는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잇몸 염증이 생겼다는 것인데, 자연 치아보다 임플란트는 그 염증에 노출되는 빈도가 쉽고 저항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따라서 임플란트를 심었다 했을 때는 잇몸 관리 꾸준히 잘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임플란트 심으신 환자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 골다공증 약을 쉽게 복용하는 것을 금지해 주셔야 됩니다. 잇몸뼈 대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골다공증 치료제, 특별히 비스포스포네이트, 또 다른 계열들이 잇몸뼈 대사에 굉장히 영향을 주어서 이미 심어진 임플란트의 주변의 잇몸뼈에도 골괴사를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내과나 정형외과에서 골다공증 약을 주사를 복용해야 된다고 권유를 받으셨다면, 임플란트를 심기 전이나 심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꼭 치과 의사와 먼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플란트를 심으시고 자기 치아처럼 생겼다고 바로바로 세게 단단한 음식을 드시는 것은 좀 금해 주셔야 됩니다. 임플란트를 심은 다음에는 적응 기간이 필요한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치아가 무치아 부위로 치아가 없이 오랜 동안 지내셨는데 치아가 올라왔다는 것은 이제 아장아장 걷는 걸음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이렇게 권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뛰기 전에 먼저 걷기 연습을 하듯이 저작 운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부드러운 것부터 식사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임플란트를 심으신 분들, 아래 임플란트를 심었어요. 그런데 위에도 임플란트가 있는 분도 있지만 물론 그분들도 마찬가지죠. 대합치는 자연치, 아래는 임플란트라고 한다면 임플란트는 특별히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데 오히려 대합치인 자연치가 아프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적응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임플란트와 자연치의 조화로운 그런 저작을 위해서라도 부드럽고 천천히 식사를 먼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임플란트를 심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것들, 임플란트를 심고 식사를 하자마자 바로 음식물이 낀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 가지가 원인이 있겠는데, 임플란트는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인접치인 자연치가 움직여서 그 사이에 푸드 패킹이라고 음식물이 끼이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처음부터 바로 낀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임플란트 모처를 다시 처음부터 제작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있지만 두 번째로는 임플란트는 큰 문제 없지만 자연치아가 심한 움직임이 있다면 그 부분들에 대한 관리는 치과 원장님하고 같이 상담을 하여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와 자연치아에 심한 음식물의 끼임이 발생하는데 자연치아가 심하게 흔들린다. 그렇다면 그것을 반영한 임플란트 보철을 처음부터 제작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임플란트와 자연치 사이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 치간 칫솔이라든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워터픽의 관리 방법에 대한 친절한 설명을 드리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도 자연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치아처럼 아껴서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치과의사로서 가장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좀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징어 저도 참 좋아하고 질긴 음식 좋아하는데 임플란트를 심으셨다면 그런 음식들은 당분간 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임플란트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골다공증 약을 오랫동안 복용했습니다. 그럴 때 임플란트 수술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이렇게 안타깝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굉장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고 나서도 임플란트를 심는 것을 꺼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용기 내어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저희가 그 약에 대한 성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 약의 휴직이라든지 최근의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수술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골다공증 약을 복용했다고 모두 임플란트를 심립하지 못한다. 그것은 아닌데요. 여러분들 내 몸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치과에서 잘 상담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임플란트를 심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 3가지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 저는 잔소리를 많이 하는 치과의사인데요. 여러분들의 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고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구강 건강 위생 이것들을 한층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업그레이드해야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구강 건강을 위해서 애쓰는 구자철 구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잘 알려주시고요. 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